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친 바다와 같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난도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었던 잔느. 하지만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소설 마지막 대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잔느의 인생을 통해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황금자 안정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정혜입니다. 네, 모파상 팬인가 봐요. 네, 그러게요. 두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모파상을 독파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죠. 네. 네. 근데 원래 제목이 이게 어느 인생, 어떤 인생.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읽다 보니까. 폭이 넓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번역이 돼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여자들의 일생이 이렇게 기구하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한적이에요. 그죠. 네. 근데 네. 확 들어오긴 해요. 확 들어. 네,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인생, 어느 인생, 인생이나 다 이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잔느의 일생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질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기드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출생을 해요. 네. 오헨리와 안톤체호과 같이 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 불리고 있고요. 네. 모파상 어머니의 친구인 플로베르에게 문학 지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1880년 데뷔작인 비갯덩어리로 문단의 이름을 알렸고요. 네네. 1883년 6년에 걸쳐서 완성된 여자의 일생을 비롯하여서 약 10년 동안 단편소설 300편, 장편소설 6편, 그 밖에 여행기나 시집 등 27권이 넘는 분량의 작품을 발표했고요. 네네. 모파상은 여성 편력이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네. 매독에 걸려서 실명 상태에 이른 눈과 온몸을 지배하는 우울증과 공포심, 신경통, 또 불면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년에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네네. 그리고 매독의 그 말기 증상이 정신착란인데 그 정신착란이 오기 전까지 창작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에 이렇게 책을 썼고요. 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고 안타깝게도 1893년 젊은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렇죠. 네, 네, 네. 작품이. 네,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잔느가 주인공인데요. 네. 17살에 수녀원 기숙학교를 졸업합니다. 네. 자유를 만끽하며 오랫동안 꿈꿔온 인생의 행복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바닷가 아름다운 저택 레프풀에서 예의 바르고 또 네. 미남인 줄리안과 결혼을 해요. 네. 하지만 그는 결혼 전부터 하녀 로잘리를 추행합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게 돼요. 네네. 잔느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혼하려고 했지만 임신을 하기 때문에 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네. 그런데 남편은 지나치게 인색했고요. 또 프로빌 백작의 아내 질베르트와 두 번째 바람을 피던 중에 분노한 그 백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네, 좀 기구하네요. 잔느는 아들 폴이 태어나자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을 보입니다. 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기쁨을 아들한테 기대한 거죠. 그러나 소황제처럼 자라난 폴은 여자에게 빠지고 호황된 사업을 펼치거나 이용당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잔느는 늙고 초라한 신세가 되어서도 오직 아들 걱정만 합니다. 네. 쫓겨났던 하녀 로잘리가 돌아와 잔느와 함께 해주는데요. 폴은 정부가 출산 후유증으로 죽게 되자 갓난아기인 딸을 또 할머니 잔느에게 맡깁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 암울하네요. 앞으로도 또 암울할 것 같아요. 네. 답답했어요. 네, 좀 답답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의 일생 기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렇죠. 시작이죠. 그 노르망디 그 아름다운 시골 배경으로 해서 정말 아름답게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저택이잖아요. 네네. 정말 가고 싶었고 네. 그 남자 부인이 그 매일 산책하는 그 길도 걸어보고 그 길도 싶은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젠가는. 네.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죠. 가보리라. 그 이제 그 잔느의 기분에 따라서 그 바뀌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암울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표현이. 노르망디가.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행복을 꿈꿀 때 네. 이 주변이 산책하고 막 이런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환경을 보면은 시작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지 네, 않나요? 네. 삶이 그래서 보면은 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네, 멀리서 네. 볼 때는. 근데 그쵸.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고통도 있고 힘들고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아름다우나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된대요. 좀 키워드가 저는 여자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야 되나 이것만은 아니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딱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 드셨나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네네. 인생은 배반의 연속이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배반. 배반의 그러네요. 연속. 그러네요. 애정에 배반당하고 희망에 속는 그것이 인생이다. 네, 인간의 속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저는 로잘리가 했던 말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네네. 인생이란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가 봅니다. 네.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은 잠깐이고 네. 또 나중에 보면 고통인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싶은데 사실 그 고통 중에 무풍지대라고 할까요? 잠깐 그 그렇죠. 행복이 찾아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설도 그런데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남편의 자식의 네. 그 일어날 일들이 엄청나게 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삶.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셨어요? 인상적인 부분 굉장히 많았었죠. 좀 자극적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네. 잔느한테 너무 잔인하다. 네네. 이 인생 왜 잔인한 이렇게 인생이야. 잔인한가 예, 예.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느가 이제 남편 죽은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아기 낳고 남편이 죽었죠, 순서가.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자식한테 집착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네. 너무 미웠으니까. 네, 남편한테 그죠? 배반을 크게 당하니까 기대할 게 없죠. 기대할 게 자식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폴이 이제 바르게 묻자라고 사랑하는 엄마라는 편지 한 통 보내면 뭐든지 다 해주는 집안 거예요. 다 망하죠. 이렇게 다 해서. 말아먹고. 쫄딱. 네. 그래도 손녀딸한테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잔네가 어떤 사람에 계속 이렇게 네. 기대하면서 그 사람의 배반 당하면서도 계속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줄리앙 남편을 네. 만났을 때 네. 부드럽고 되게 친절했거든요. 잘생기고. 매너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마음이- 사람 처음 만날 때 왜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다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다 들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네, 근데 느끼는 서로 거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거칠고 인색하게 변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네. 이 아버지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자연도 사랑도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걸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단다. 네. 다만 어떻게 변하는가 또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인생에 대해서 진리네요, 대변하고 진리. 있지 않을까 정말. 싶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친구도 변하잖아요. 네. 왜 어렸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좀 가슴 맞아요. 아팠었잖아요. 네. 사람은 다 변하네요, 진짜. 자신의 생각도 변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는 줄리앙이 진짜 미남이고 매너 있고 그랬는데 네네. 결혼한 첫날부터 막 이 난폭한 모습 그거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네네. 심지어는 자기가 저기 로잘리를 건드려서 이렇게 사생활을 낳게 해놓고 2만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예. 그죠? 2만 프랑짜리 이렇게 돼지 떼어주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도. 돈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미안해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정말 그 다음의 일도 정말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 장인어른 남작이잖아요. 네네. 남작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떼어줄 수 있냐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자기 잘못을 대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남자는 또 그 설득에 당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뭐 죄책감 있는 일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대드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두운 면이 많구나. 네네네. 여기 보면은 네네. 모파상 글은 대부분 다 보면 자기가 태어났던 프랑스 지방 루앙하고 네. 가까운 다 프랑스 지방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굉장히.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간 있는 사람이에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다. 네.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물들을 이제 그 책 속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줄리앙이라든지 폴도 작가 자신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남편 줄리앙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러고 있어. 뭐 이런 맞아요. 좀 약간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다거나 이러면 조금 덜 속상했을 것 같은데 네. 아예 죄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고생 없이 자란 잔느가 겪기에는 진짜 엄청난 어쩌면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사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배신감 엄청 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잔느가. 그런데 잔느가 너무 고생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서 굉장히 편안히 자랐죠.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대처 능력도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아, 생각이 조금 짧았다. 이게 좀 예. 자연주의 소설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렇죠. 환경에 좀 많이 순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귀족 딸이기도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마음의 조율을 하고 네. 싸우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안 드셨나요? 맞아요. 네. 그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싸우고 뭔가 근데 그런 표현이 너무 없죠.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마음도 만나고 터닝 포인트가 돼서 좀 인생이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적인 배경도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떤 인간의 그 인생이 이렇게 그냥 자연에만 순응해야 될까? 좀 더 달리 살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2부에서는요, 잔네의 인생 어떻게 달라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묘파상의 여자의 일생, 황금자님, 안정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도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갑습니다. 답답해 하셨어요, 다들. 네. 그죠. 근데, 이제 2부에서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네, 뭐, 어떤 인생인데, 여자의 인생이 꼭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좀 작가의 마음을 많이 닮아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파상이 쇼펜하우어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염세적이잖아요. 네, 인간에 삶의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죠. 네. 이제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줄리앙한테서 인간의 네.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속을 완전히 숨기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돈과 미모를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빨리 속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다 그렇죠. 모퉁이에 서 네, 있다거나 맞아요. 네. 우연인 척 한다거나. 네. 저도 연애할 때 뭐 밥 조금 먹고 배부른 척하고 그랬었어요. 다 그러죠. 뭐. 가리고 네, 다 그러죠. 좋은 네.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네. 네, 이기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줄리엔 같은 경우에는 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좀 약간 죄의식, 미안함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맞아요. 뻔뻔하잖아요. 발뺌도 안 해요. 처음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발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돈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줄리엔이라는 도대체 이 캐릭터가 좀 제 마음에는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 자기 자식 폴 있잖아요. 네네. 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애정이 전혀 없어요. 없죠. 단내가 아빠 좀 아기 좀 안아주세요라고 해도 내키지 않은 그 모습 있잖아요. 저 그것도 이상했어요, 정말. 잠깐 안아주고는 막. 로잘리한테 낳은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폴에게도 그러는 걸 사랑이 보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목석 같은 인간. 네.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줄리앙을 보면은 좀 화가 나는데 네. 그 사람이 돈 보고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잔느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하고 그쵸. 또 맞아요. 구두 세면서 야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프랑스가 성적으로 좀 문란했대요. 그리고 네.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도 네. 귀족이었잖아요. 네. 이런 줄리앙 같은 귀족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밉상이었던 게 그 왜 그 배고프고 그 마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심한 흥정을 한다든지 네. 야박하게 구는 거 이거 더 밉상이지 않나요? 맞아요. 약자에게 강하게 더 구는 강하게 모습은 구는 이런 모습도 더 비겁해 미웠는데 보였어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지금 사랑에 대한 배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백작 부인하고도 사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친구잖아요. 친구의 그죠? 부인의 친구의. 그 부인의 친구의 이거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기도 한데 네.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인간의 본능, 네. 숨겨진 본능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속에 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야비한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로잘리가 하녀가 아기를 낳고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다른 네. 사람을 결혼시켜서 보내고 네. 이제 마음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백작 부인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하고 남편이 불륜한 것을 알게 그러니까 되는 처음으로 거예요. 또 친구였는데 네, 저는 그래. 이런 게 더 네,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느가 말을 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유선자들이야. 그때 얼마나 그 외롭고 슬프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 속에서. 맞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게 그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었던 사람한테 계속 배신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죠? 그게 더 안타까웠던 거죠. 네. 모르는 사람한테 뭐 남편이 바람을 핀 것보다 그렇죠. 믿었던 정말 절친한테 그런 일을 겪으니까 진짜 그 상처가 그래서 컸을 우리가 것 더 같아요. 처참하게 느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런 처참하게 부분들. 느껴져요. 성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래도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네. 신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지금. 예, 나이든 비코 신부가 줄리앵이 로잘리를 범했을 때 네네.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짓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잔느의 아버지한테 남장님도 그런 일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신부가. 네. 그러니까 남작이 아무 말을 못하면서 신부의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파상이 원래가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저기 종교를 믿지 않았고 네,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온 네. 그 젊은 신부 있잖아요. 네네. 그 신부도 좀 독특해요. 독특하고 우리가 나쁘죠, 사실. 예, 율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제 남을 판단하고. 네.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종교가 없다는 것이 이제 우회적으로도 좀 드러나는데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잔느가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예, 예. 아들까지도 이렇게 마음 써주는 엄마한테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진짜 그 너무- 외 인물도 많은데 어떠셨어요? 폴은 네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사랑하는 어머니. 뒤로 다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약하죠. 예.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는 아들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들이 말 안 해도 하기 전에 먼저 뭘 줄까,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네. 이제 지금 거의 뭐 이제 포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이 알 것 같아요. 본인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빨대족이 생각. 빨대족. 그 빨대족 생각이 나네요. 쪽쪽 빨아먹고. 그 외에 정말 가진 일을 다 하잖아요, 폴도. 네. 근데 폴도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자식도 부모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엄마 마음 안에 여유가 없고 힘든 게 보이니까 답답했을 것 같고 그 답답함을 사실 도박이나 또 여자를 만나거나 이런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죠. 네. 뭐 잔느 이제- 탓이에요. 잔느 탓인가요? 꼭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간 것 같아요. 이해도 가죠. 그죠. 폴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네. 그 줄리앙과 질베르트가 이렇게 네.
있으면 안 될 일을 하다가 네네. 이제 그 오두막이 이제 통째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절벽으로. 깨진 계란처럼 끔찍하게 이제 그쵸. 죽였어요. 백작이. 네네. 네. 백작의 모습도 보면 평소에 자기 아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닌 일이 일어나니까 끔찍하게 죽이는 걸 보니까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진짜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폴도 그런데 네. 지금 사랑하는 그 그렇죠. 백작이. 친구인데도 이제 네. 그 친구가 또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랑. 그래서 근데 사실 백작 남편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죠. 그 분노를 표출을 하고 이제 예. 절벽에서 밀어버리잖아요. 시원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잔느가 굉장히 그 불쌍하고 처참해 보이는 이유가 이런 표현조차도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날 그 찾으러 갔다가 예. 발견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도 그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관심하죠. 맞아요. 네,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보면은 네. 그 잔느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사실 무관심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네. 피해버리는 네, 거다.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음 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그랬다면은 달라졌겠죠. 상황이 조금씩은 힘들었어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배우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순종하고 그런 걸 미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대상도 있었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그러니까 네. 잔느가 하는 대사들을 한번 쭉 모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잔느가 그래도 내 마음이 어때? 처음에는 왜 자기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맞아, 싶어. 맞아. 뭐 이런 말을 네, 잘하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자기 마음하고 다르니까 네. 네. 실망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도를 조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네, 그쵸. 닫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나서는 남편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자기 마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아들도 낳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마음 표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계속 안타깝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못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느도 그렇고 잔느의 엄마도 네, 취미가 뭐냐면 옛날 편지를 모으고 그걸 계속 꺼내 읽는 게 취미더라고요. 잔네 엄마도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과거 속에 묻혀 사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네. 헤쳐나갈 힘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편지를 보면서 과거 속에 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네,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현재가 비참하니까 사실 네. 좋았던 추억 속에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 속에 조금씩은 주인공이든 아니면은 신부의 모습이든 백작의 모습이든 그 속에 제 모습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백작 남편이 신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부인의 불륜을 몰랐다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정말 네. 그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깨지기 쉽다. 이런 걸 작가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줄리앵이 이렇게 마음이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뭐 갑자기 떠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그렇죠. 처음부터 첫날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마음을 자꾸 닫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고 그러니까 줄리앵이 잘못했다, 뭐 잘못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계속 멀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나중에 죄의식도 없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네, 당신 술 먹지 마. 이렇게 하면 계속 술 먹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네. 마음 표현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했다고 해요. 네. 당신이 술을 먹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제 당신은 물론 일하는 게 힘들겠지만 저녁에 나랑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아이들하고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요. 유두 남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마음 표현을 우리가 정말 못하고 사는 게 아닐까. 술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아니라 해버려요. 맞아요.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잔네의 대사를 보면 네. 무관심하고 그 이후의 대사들이 다 네, 맞아요. 그죠.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받아. 이게 자연주의 소설이라 그런가요?
잔느가 이제 네네. 자기랑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 음.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상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모른 척 하는 거죠. 네. 졸링하고 그 누구죠? 뭐, 그쵸. 그 백작 부인하고 바람 피우는 장면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데 네. 사실 그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싸우는 게 훨씬 더 관심을 보여주는 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근데 싸우면서도 마음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내 마음이 이래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슬퍼요, 기뻐요, 감사해요. 뭐라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 달라지죠.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좀 마음이 그렇죠. 참 갖고 있었죠. 네. 첫날 밤에 얼마나 네. 난폭했어요. 구두쇠 갖고 큰 소리 내고.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짓밟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잔느는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속마음을 말했으면.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네. 꿈꾸는 첫날 밤은 이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줄리앵이 노력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교집합이 생겼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도가 처음 시도하는 게 참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게서 그걸 드러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 스타트가 처음에 잘 열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할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으로 매너 좋고 이제 이런 그렇죠.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상도 있겠지만 많이 반영됐겠죠. 근데 또 사람들이 현대인은 또 현대인이라 못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남편이 요즘에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뭐 망해도 괜찮아. 내가 밥 줄게. 밥 줄게. 근데 그 말이 네. 망해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벌지 뭐. 내가 사실 뭐 벌 수는 없지만 말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속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마.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로 그냥 풀려 하더라고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망하라고 그랬거든요. 잘했나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놓고서 해봐. 이제 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음에 이제 조금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요즘 코로나라 많이들 힘들잖아요. 네. 진짜 많이 돕는 느꼈어요. 배필이네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잔느처럼 하지 말고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계속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식도 그렇죠. 네. 잔느가 자식 키우는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렇게 답답할까. 다 뺏기는 거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마구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책을 이유가. 읽으면서. 예. 잔느 아버지가 네네. 이렇게 딸을 좀 정결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잘 수녀원에 키우려고 그런 거죠? 예, 잘 네네. 키워보고자 13살부터 17살까지 수녀원에 넣어서 세상 모르게 세상하고 단절된 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자랐거든요, 잔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헤쳐나가는 지혜 같은 게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키우더라고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지혜나 이렇게 총명이나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잔느가.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잔느가 모르니까 자식도 그렇게 키울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네.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그때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잔느도 그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그럼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또 무관심으로 하지 않고 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한테 다 쏟아서 할 필요가 없고 네. 행복이 사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마음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네, 발견했다면 그러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좀 너무 학교도 안 보내고 너무 곱게 너무 치마폭에서만 지금 치마폭에서. 키우려고 하잖아요. 불안해하고. 기숙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며칠째 우는 거예요, 잔느가.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제발 자주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경고까지 했어요. 너무 자주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학교에 마음 붙일 수 없죠. 이렇게 예. 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식 교육을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잔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이게 없으니까 맞아요. 더 집착하고 그런 것도 이러지 있죠.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18살 소녀 같아요.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너무. 늙어서도 그래 보여요. 네. 이게 이제 마음이 성숙해지지 않은 네. 부분. 그러니까 모파상에게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여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렇죠. 로잘리 같은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되게 강하게 또 사는 네, 여자도 그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사생아였고 또 쫓겨났고 네. 또 남편을 얻었지만 또 남편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죽고 그래도 보면은 로잘리아 아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잘 키웠어요. 네. 네, 생각도 건전하고 몸도 튼튼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구나. 로잘리아 아들과 그다음에 잔느의 아들을 비교해 보면 근데 사실 로잘리도 배반당하고 그렇죠. 뭐 추행당하고 엄청나게 예. 있었잖아요. 더 힘든 예, 사람이라고 볼수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이제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네. 정신이 좀 건강한 경우도 네. 있는데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아 계속 돈 갖다 맞아요. 쓰고 이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너무 그 이것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게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많으니까 그냥 너무 평면적 인물 같은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자체가 네. 뭐 자연주의 소설이라 인간이 자연 속에 그냥 묻혀서 뭐 일어난 사건대로 흘러가는 거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만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들 야단도 치고 내쫓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역경을 선물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역경을 맞아요. 선물하라.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자식 교육이 쉬운 거는 아닌데, 네. 자식에게도 좀 마음 얘기도 좀 하고 엄마가 이래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면 그 폴이 그렇게까지 다 밖에 나가서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네, 자녀들도 좀 마음이 붙일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폴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려고만 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폴 네, 모습을 그러니까 보면서. 탈출구를 찾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사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보리도 밟아줘야지 뿌리가 잘 내려서 맞아요. 건강하게 크잖아요. 네네. 폴도 사실 이럴 때 좀 어려움 당하게 빚도 지면 빚 갚아주지 말고 네가 어려움 당해봐 해가지고 뭐 교도소를 가건 맞건 뭐 도망다니건 해갖고 한번 하게 놔뒀으면 네, 네.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네, 폴 네. 내가 너를 아빠 이렇게 없으니까 너만 의지하고 미안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 과정이 너무 안 나오니까 네. 사실 여자 일생 읽으면서 좀 답답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뭔가 잘못할 수는 있는데 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 그렇죠, 표현을 마음. 안 하는 부분이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자는 항상 감정적이고 예. 집착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이 두부처럼 너무 약하다. 약해요. 근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 이런 나쁜 순간이. 일들이. 네. 네. 로잘리처럼 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괴로웠겠지만 그렇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고를 했을 것 같아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잘 극복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았나 로잘리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잔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사고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좀 너무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져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죠? 네, 그 어려움이 사실 상처로 남은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세계도 있는데 그 세계를 누군가가 보여주고 누군가를 만나서 네. 그 세계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로잘리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생 허망한 인생을 통해서 너무 폴한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네. 인생 도대체 이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할 만한데 그렇죠.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었어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뭐 인생을 좀 더 넓게 본다든지 깊게 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죠? 맞아요. 이제 너무 좁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도 별 문제 없이 살 때는 생각을 네. 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고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인생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선물이었다. 터닝 포인트를 얻는 계기였다라는 생각을. 그럼 잔나한테도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잔나도? 그러니까 잔느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나쁜 거 싫은 것이 아니라 예, 예. 이것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나쁘게만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거 나쁘다고만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들이 그 음식은 유통기간이 있어서 네. 보고서 먹고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은 들어올 때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아무거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갇혀서 불행한 것 같아요. 잔느도 지금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잘리가 옆에서 와서 도와주고 돈도 받지도 않고 친구처럼 다 해주고 또 아들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손녀딸도 얻었고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훨씬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제 불행으로만 남아있다는 그렇죠. 그게 그 좀 생각. 안타까운 거죠. 네. 우리 아까 지금 안정희 선생님은 그런 일을 통해 사고가 확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마지막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뭐 넓은 걸 보게 됐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고통이 왔을 때 그 네네. 고통,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사고를 좀 더 깊이 해서 이것도 좋은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또 그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힘이 생길 것들이 거예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음의 세계를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로잘리는 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네. 맨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잔느도 그런 무시와 또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했다면 네. 남편이 사실 무참히 죽는 장면도 봤고 배반도 많이 당했잖아요. 네.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한 번 더 사과하면서 예. 끝까지 한번 생각해 봤다면 좀 약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 그렇게 이제 어떤 남편으로부터 배반도 당하고 네네. 아들로부터도 고통을 겪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그렇군요. 이거를 발견했더라면 누구한테 자신이, 예, 물어볼 수 물어보거나 있죠.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아, 않았을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끈이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잔느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다 지금 자기도 어렵고 아들도 어렵고 이렇게 인생이 네. 비참하게 됐는데 네. 그걸 알았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또 다르게 살려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죠.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죠. 그래도 저는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숨통이 좀 트였어요. 로잘리가 왜 이렇게 네. 반격해 주잖아요. 예. 사실 세상이 뭐 무균실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그렇죠.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한탄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난 그거 불행해. 그죠? 그거 반격해 주는 거 너무 네. 멋있었죠.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마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불행이라면 결혼 잘못한 것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갔다고 해서 다 마님처럼 처지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네. 또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럼 마님이 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또 하루 품팔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그렇진 6시에 않았잖아요. 일어나야 한다면 그렇죠. 그럼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에게만 빠져 있으니까 네. 이걸 탁 돌려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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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혼자야라고 할 때도 반격해줬어요. 아.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어떻겠어요? 이러면서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아들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네. 정신이 번쩍 들게 반격의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거 없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그렇죠. 뿐이었어요. 네. 이 반격하는 힘이 로잘리를 단단하게 해준 마음의 근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 고난 당하면서 도대체 왜 사는 거지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봤다면 우리 여성들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제목이 여자의 일생이잖아요. 네. 너무 동일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인생, 꼭 여자만 아니라 네. 남자도 사실 이렇게 살 남자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줄리앙 입장에서도 보면 참 그 사람도 불행하게 왜 살다 그러고 갔잖아요. 살았을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참 겉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살아갈 때, 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신부가 나오잖아요. 신을 네.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신에 이거 고통을 준 것은 신의 본심이 아니구나. 고통을 주신 것은 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간다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또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다. 아까 안정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네.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아니고 선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죠.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다양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사건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이제 네. 좀 멀리 한 발자국 떨어져서 처음에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네. 좀 사건이 계속될 때는 좀 떨어져서 네. 아이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한 방식이 아닌가 보다. 예. 그 엄마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면 그렇죠. 이제 아이도 마음의 얘기가 나오겠죠. 네. 나도 답답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뭔가 접점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저도 이런 네.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를 믿고 살았는데 아.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내가 하는 육아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춘기 아들이 막 대들더라고요. 엄마 네. 틀렸다고. 그때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방법이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를 한번 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백을 했어요. 엄마가 틀렸어. 네. 엄마가 처음이라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네. 음. 그러면서 너 다음에 태어나면 엄마 아들 하고 싶지 않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일날 엄마 아들 또 할게요. 이렇게 써서 와, 제가 멋지네. 마음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네. 인생은 연습이 네. 없잖아요. 네. 내가 잘 몰라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잔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도 있을 텐데 오늘 굉장히 여자 이야기라 그런지 관심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네. 잔느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인생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습이 네네.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인정을 빨리 하고 음. 전환하면 훨씬 더 폭넓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예. 참 다행인 거는 네. 이제 노년이지만 로잘리를 다시 만났다는 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친구가 생겼다. 네, 그래서 로잘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좋은 친구. 로잘리를 통해서 네네. 잔느가 네. 생각의 반격을 계속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인생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잖아요. 있기는. 근데 그것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을 때도 반격을 하고 네. 그 좋은 것에 취하지 말고 푹 빠져 있지 말고 네.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에 반격을 해서 쉽게 빨리 벗어나고 네. 이런 식으로 로잘리가 이제 옆에서 좀 다르게 도와줄 생각할 테니까 수 있다. 네. 로잘리의 네. 도움을 받아서 좀 지혜로운 노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 들었어요. 인생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네. 지금 소감을 말씀하신 네네. 거죠? 저는 소감이라면은 진짜 이렇게 잔느가 이제 인생의 자기가 잘못 살은 거를 한 번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나로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손녀딸을 키워도 이렇게 또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좀 지혜를 구해서 네. 넘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손녀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네. 삶도 똑같겠다. 내가 지금 저도 잘못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잘못 살고 있는데 제 삶도 또 이렇게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두 분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누군가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참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잔느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또 이 손녀딸하고 어떻게 살게 될까 이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로잘리도 있고 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잔느가 네.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자의 일생, 어떤 인생,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네. 네, 항상 너무 좋은 소설 가지고 나와서 재밌게 하셨는데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대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마치는 그날, 인생이라는 여행을 통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게 되지 않을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